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유니클로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패션 쪽, 의류 쪽 관심 있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런 쪽 관심이 없었더라도 꼭 한번 넣어볼 만한, 왜냐면 유니클로가 연봉이 되게 세요. 또 다들 알만한 이제 글로벌 브랜드니까 같이 기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25년이 굉장히 취업 시즌이 어려웠어요. 최근 들어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려운 시즌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제가 드리는 위에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대체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지금 내 자소서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들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면서 제가 쓴 자소서 퀄리티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니클로는 어떤 기업일까요?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유니클로 옷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유니클로는 모두가 다 잘 아는 기업이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합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무가 점장 후보직이에요. 아무래도 매장 관리하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약간 원래 의류나 패션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뭔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같으면서도 뭔가 아닌 게 있어요. 그래도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무조건 넣어보고 그 다음에 선택은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소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하고 포부를 쓰는 거예요. 지원 동기 작성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가 있어요. 일단 기업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 회사에 대체 왜 가고 싶은지 그걸 먼저 나타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땡땡땡 기업에 이런 부분에 함께 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로 먼저 던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총론과 강론 흐름으로 적으면 좋겠죠. 땡땡땡 기업의 총론적인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한 특히 이런 느낌으로 좀 구체적인 어떤 이 회사에 자랑할 만한 부분들을 풀어내시면 기업 지원 동기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요. 사실 기업 지원 동기는 좀 요식행위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채용 담당자가 기업 지원 동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분석을 바라겠어요. 그래도 고백은 하고 사귀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되는데, 그런데 좀 보면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무 얘기부터 써야 된다니 뭐 공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자소서는 특별한 형식을 쓰는 것보다 기본적인 형식으로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왜 지원했는지부터 풀어내는 게 채용 담당자가 어떤 고민 없이 지원 동기를 썼구나라는 걸 의식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고민하게 되면 읽기 싫어지니까 고민 없이 딱 지원 동기로 명백하게 작성하신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돼요. 다만 또 기업 지원 동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를 쓰는 거겠죠. 그런데 꼭 상생이나 뭐 ESG 이런 거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내가 ESG 하는 회사는 다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들이 아니죠. 마치 제가 누구한테 고백할 때 나는 머리 긴 여자 좋아하는데 네가 머리가 길어서 좋아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핏한 얘기를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지원 동기를 말씀드리면, 직무 지원 동기는 정말 경험에 기반해서 써야 돼요. 대학 시절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심도를 구체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적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관심 있는 거니까 그렇게 풀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포부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입사 후 포부는 세 가지로 구성하는 거예요. 바로 두 가지로 뭔가를 던져야 되겠죠. 입사 후에 땡땡땡 기업 안에서 이러한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두 가지로 던지고, 그 다음에 입사 후 커리어 플랜 쓰는 거예요.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은 단계적으로 쓰는 건데, 입사 후에 이런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고 저런 업무를 저렇게 수행하고 그리고 10년 후에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내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게 그래도 한 3문장 이상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은 해당 직무에만 맞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뭐 팀의 화합을 추진하고 열정을 다하고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읽어봐야 될 이유가 없죠. 정말 맞춤형 직무 커리어 플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분량을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경험이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항목 같은 경우에는 500자의 지원 동기 입사 포부를 다 쓴다면은 기업 지원 동기만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포부에서도 커리어 플랜 정도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을 보도록 할게요. 경영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거는 점장 후보직이니까 관련된 얘기를 쓰라고 하는 건데 경험 항목은 아니죠.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뭐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추진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든 간에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선택을 해서 논거가 타당하면 되는 거니까 각자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 4번은 스토리텔링 항목이에요. 자소서 경험 항목은 스토리텔링 항목과
직무 역량 항목이 있습니다. 직무 역량 항목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들을 타이트하게 풀어내면서 전문성을 어필하는 건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경험을 나열하면 되는데, 보통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중고심 인턴 같은 업무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관련 대외 활동, 관련 프로젝트 경험, 또는 뭐 데이터 역량, 업계 관련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500자일 때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직무 경험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중고심이나 인턴 같은 경험을 쓰면서 직무 경험을 통해서 업무 인사이트를 향상시켰다, 이걸 풀어내시는 게 제일 좋고, 7, 800자일 때는 이거 500자 하나에 다른 역량을 또한 뭐 2, 300자 정도 써서 두 가지를 소제목을 구분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재상 항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구조가 명확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나의 어떤 역량을 하나씩 어필하면 되는 거죠. 열정을 발휘했던 경우에는 열정을 쓰시면 되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해야 되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 항목은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명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갈까라는 궁금증에 보게 되겠죠. 모든 스토리텔링은 문제가 명확해야 뒤를 볼 만한 어떤 흡입력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이상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걸 타이트하게 풀어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구문법은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항목은 팀워크, 협업 경험을 작성하는 거겠죠. 협업 경험은 설명드려야 될 요령이 좀 있어요. 일단 협업 경험은 중요한 게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갈등 없으면 어떤 이슈가 생겼는데 우리 다 같이 아름답게 협업해서 끝냈어요. 여기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어필이 되겠어요. 그래서 갈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의견 대립이 제일 좋아요. 의견 대립이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야 될 정보가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 과업,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각각의 주장이 뭐고 각각의 논거가 뭔지가 글에 꼭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굉장히 허접한 글이 되고, 그리고 양쪽 다 타당한 얘기를 해야 돼요. 한쪽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글의 팽팽한 긴장감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양쪽 다 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야지 훨씬 더 긴장감이 넘치는 스토리텔링이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은 살아오면서 해본 가장 큰 도전이기 때문에 열정을 보여주면 되는 거여서, 저희 꽃보다 채워 학생들은 마스터자소에서 힘들었던 경험을 넣으면 굉장히 부합하겠죠. 자, 오늘 유니클로 채용 공고를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